이 특검법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변변하게 의혹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밝혀져야 될 수많은 진실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은 이분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가워요. 네. 제가 사실은 시민보 기자님 팬이에요. 아,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팬이죠.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 뉴스타파 회원가입도 하고 아, 예. 시민보를 응원하고 우리 후원 회원님이시구나.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네. 어제 김건희 예.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수수는 저희가 다 알고 있어서 참 그렇지만 그래도 네. 어제도 어제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었는데 네. 그 본회의장 생중계로 보셨죠? 봤습니다. 네, 어떤 느낌 드셨어요? 아, 저는 정말로 뭐랄까 감회가 컸어요. 네. 사실은 이 사안이 3년 10개월 전이죠. 2020년 2월에 저희가 네. 처음 이제 경찰 내사 보고서를 입수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사안이고 네. 처음 저희가 이걸 보도했을 때 대부분의 기성 언론들이 이 외면했거든요. 외면을 한 정도가 아니고 네. 김건희 여사는 그 내사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이제 헤드라인을 뽑아서 쫙 보도를 해서 저희 굉장히 외로운 뭐 지금도 외롭지만 외로운 형국이 계속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되었던 보도고 그 사이에 이게 이 사건이 계속 묻힐 뻔할 때마다 네. 그래도 저희가 하나씩 이제 보도를 내놓으면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조그만 씨앗을 뿌려가지고 물 주면서 키워온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예. 물론 이제 사건을 키운다는 건 말이 좀 안 네. 맞지만 네. 어쨌든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처음 인지가 되고 점점 큰 이제 이슈가 되고 이제 어제 그 특검 통과까지 오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 마음 고생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예, 네. 예, 그 많은 분들이 네, 사실은 뉴스타파는 대한 언론이고 99% 네.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언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말 시민들이 물 주어가면서 예. 키워온 언론이 네. 또 이런 사건을 네. 놓지 않고 사실은 우리끼리만 쓰는데 뭐 아무도 안 받고 예. 같이 연대해서 좀 큰 판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맞아요. 예, 그게 또 안 되고 네. 포기할까? 네. 뭐 우리가 쓴다고 세상이 바뀔까? 에휴, 그만둬야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뉴스타파 신인보 기자는 3년 10개월간 네. 이 끈을 놓지 않고 예. 끊임없이 추적 보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감회가 남들보다 더 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2022년 10월 네. 내사보고서 경찰 내사보고서를 입수를 해서 20년 2월에요. 예, 예, 20년. 네. 와, 그러면 그럼 5년이 3년 10개월 동안 됐습니다. 이렇게 예. 끊임없이 저 추적을 해온 건데 예. 그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쭉 보도를 도대체 몇 건이나 얼마나 하신 건가요? 한 기사 꼭지로는 한 3, 40건은 되는 것 같고요. 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걸 보도하고 나서 이제 보수 언론들에서는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뭐 뉴스타파가 그 경찰 내사 보고서의 주어를 잘못 읽었네, 뭐 해석했네, 해석했네 이런 얘기들 막 했거든요. 예. 그 뒤에 이제 저희가 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죠, 최은순 씨. 네, 네. 최은순 씨의 녹취록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게 9월쯤이었는데 네. 지인과의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 그거 회장님이 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내가 했지. 라고 말하는 이제 녹취록이 예.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네. 그 즈음에 이제 이 사건이 검찰에 고발이 돼가지고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네. 별다른 이제 그 당시 뭐 당연히 윤석열 총장 시절이니까 수사 진행이 거의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수사가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고 나서 네. 21년 3월에 물러나고 나서 본격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해 한 여름 가을쯤에 관련자들 압수수색하고 네. 그해 말에 이제 기소하면서 공소장이 흘러나왔거든요. 근데 공소장이 이제 국회를 통해서 흘러나왔는데 네. 그 공소장을 아무도 사실은 주목을 안 해.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세상에. 예, 그래서 그 공소장을 입수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그 김건희 여사 몇 번 나온다라는 것도 보도를 했고 네. 또 중간에는 이제 그 윤석열 캠프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내역 일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 걸.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받아서 다 맞춰보니까 네. 이거는 주가 조작 패턴이 맞는 것 같다라는 보도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맨 땅에서 계속 이제 헤딩을 하다가 예.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보도할 만한 게 쭉 나왔죠. 쭉 나온.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네.
이 사건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예. 이 사건 재판에도 많은 기자들이 갔지만 네. 이제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죠. 재판까지 취재하고 기사를 안 써요? 네. 아이고야.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작년 9월에 네. 이제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녹취록을 보도를 시작으로 네. 김건희 XLS 파일이 이제 주가 조작 세력의 사무실에서 나왔다라는 보도, 네. 이런 보도를 쭉 이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특검 논의가 힘을 받았죠. 네. 그래서 작년 4월에 이제 특검 패스트트랙 띄우고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오늘의 특검법이 통과되기까지 네. 그야말로 그 대한 언론인 뉴스타파가 끊임없이 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거다라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가 좀 쑥스럽긴 하네요. 제가 할게요. 네. 제가 대신해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파 같은 대한 언론 소중한 겁니다. 많이 지켜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회원가입도 감사합니다. 많이 해주셔야 이런 목소리가 진실된 목소리가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주가 조작 사건 좀 네. 어려워요.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지만 맞아요. 예. 주식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복잡해. 네. 그래서 저희 네. 시청자분들을 네. 위해서 쉽고 간단하게 네. 예, 신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네. 그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사실은 그 BMW 수입해서 파는 회사고 네. 딜러사라고 하죠. 여러 딜러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막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그런 회사는 아니고 네. 또 미래의 이제 성장성이 크게 기대되는 회사도 아닌데 네. 이 회사를 어쨌든 처음으로 이제 수입차 딜러사 중에 처음으로 상장을 시킨 거예요. 네. 권오수 회장이라는 사람이. 네. 근데 상장이 안 되니까 이제 우회 상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회사를 사가지고 네, 그 회사를 네. 합병을 하는 방식으로. 근데 그 과정에서 권오수 회장 주위의 지인들한테 돈을 많이 빌립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네. 우회 상장을 위해서는. 돈을 빌릴 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 상장만 되면 주가가 엄청 뛸 거야. 일 거야. 큰 돈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막상 상장을 딱 했는데 네. 시초가가 한 9,000원 되던 게 몇 달 만에 한 1,000몇백 원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머나. 예. 어떻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변에 그 투자했던 사람들 주주들이죠. 예. 이게 뭐야? 이게 뭐냐?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김건희 씨였던 거예요. 그렇다는 초창기에 들어왔던 한 초창기에 권오수 회장 주변의 쩐주들이 한 4-5명 정도 됐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김건희 씨였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오수 회장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예. 주가를 올려줘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이제 그게 이제 모든 그 사건의 시발점이 된 된 것이고요.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권오수 회장이 선수를 섭외를 했죠. 네. 선수를 섭외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검찰이 예. 보기에 시작을 한 게 예. 2010년 1월입니다. 예. 2009년 12월에서 2010년 1월 3일. 예. 예. 정확히 말하면 2009년 12월 23일인데 이때 선수 이모 씨라는 사람 섭외를 하고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예. 사실은 아니지만 이 사람을 섭외를 해서 1차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선수를 잘못 섭외한 거예요. 네. 이모 씨가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어요. 아니었던 거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동원해서 사고 막 해서 조금 네. 올리다가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초기 투자자들 있잖아요. 네, 네. 이 사람들이 딱 보다가 주가 좀 올라가잖아요. 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조작이 되려면 네. 물량을 많이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작전에 따라줘야 되거든요. 네. 쥐고 있어야 예. 되거든요. 예. 근데 팔아버린. 먼저 뒤통수 때리고 나간 거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네. 조금 올랐을 때 털고 그렇죠, 나가자.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1차 작전이 지지부진하게 끝났어요. 물론 살짝 오르긴 네, 했고 네. 김건희 여사도 이때 돈을 좀 벌긴 벌었습니다. 한 3억 정도 벌었어요. 3억, 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1차 작전과 2차 작전 사이 선수가 이제 교체가 되는 거죠. 네. 2차 작전 선수는 1차 작전 선수한테 부탁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네, 같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권오수 회장을 찾아가게 네. 되는 거예요. 예. 둘이 만나요. 예. 권오수 회장이 이제부터 네가 한번 해봐라. 이래서 이제 2차 작전이 시작이 되는 거고 네. 2차 작전은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2010년 한 9월, 10월을 이제 2차 작전의 시작점으로 보는데 네. 이게 이듬해 한 3월에 한 3,000원 하던 게 8, 9,000원까지 갔으니까 네. 많이 시작을 올랐네. 했고, 예. 이때 이제 김건희 여사도 네. 1차 작전 때 사든 17억 원치를 샀는데 요거를 1차 작전 끝날 때쯤에 팔아서 한 3억 정도 벌고 그리고 2차 작전 시작하자마자 또 왕창 사요. 네. 팔자마자 왕창 네. 사요. 심지어 파는 날 산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왕창 사가지고 2차 작전을 쭉 주가를 올릴 때 물론 이제 아주 꼭대기까지 한 건 아니고 한 6천 원, 뭐 네. 7천 원 요 정도 선에서 예. 전략 매도를 해가지고 네. 그게 얼마예요? 성공적 엑시트에서 한 그때 한 6, 7억 정도 6, 7억. 저희가 계산한 걸로 그러네. 해서 합쳐서 한 10억 5천만 원 정도를 예. 벌고 나왔고 1, 2차 통합. 예. 그래도 그 뒤에도 이 작전은 계속 돼가지고 그 뒤에 이제 크게 막 상승시키거나 이런 건 없지만 네. 주가 하락시키기 위한 것을 하락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작전들이 쭉 네, 되어서 예. 이제 검찰이 보기에는 이게 2012년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보는 예, 거고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 3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요 주가 조작. 사건이다. 예. 와, 그러면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 초창기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네. 김건희 여사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억울한 피해자가 되려면 아이 뭐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끼어서 뭐 내가 전혀 관여하거나 이런 게 맞아요. 아니에요라고 예. 해야 되는데 이분은 권도수 회장하고 초창기부터 결합을 해서 1, 네. 2차 모두 맞습니다. 관계돼 있는 핵심 관계잖아요. 대통령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1차 작전은 이제 그 경찰 내사 보고서 때문에 네. 이제 거짓말 할 수가 없으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네. 1차 작전 때 내가 이모 씨라는 사람에게 계좌를 빌려준 건 맞다. 네. 근데 계좌를 빌려준 거는 그냥 수익을 내준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좌를 빌려줬을 빌려줬다. 뿐이고 예. 2차 작전은 우리랑 아무 상관없다. 2차 작전 시기에는 1차 작전 때 이 선수가 사놓은 것을 네. 순차적으로 팔았을 뿐이다. 네. 아니 그럼 그걸 어떻게 평생 갖고 있냐 팔아야지. 예, 예. 라고 막 라디오 같은 데 나와서 지금 막 얘기해. 성일종 네. 의원 이런 사람들이 엄청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그 뒤에 드러난 것은 뭐냐면 네. 1차 작전 시기에도 김건희 여사가 단순하게 계좌를 빌려주고 네. 한 게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다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고요. 2차 작전 자신들과는 김건희 여사는 아무 관계 없다고 주장했던 2차 작전 네. 세력과는 매우 밀접하게 예. 연결이 되어서 2차 작전 세력 사무실에서 김건희라는 엑셀 파일도 나오고 네. 이 사람들이 2차 작전 세력들이 김건희의 거래 내역을 다 알고 있고 예. 심지어 HTS까지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어. 그리고 그 2차 작전 세력들이 이 통정매매라고 하죠. 네, 네. 통정매매를 할 때 김건희 계좌로 그걸 다 받아주고 예.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드러나 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했던 해명은 후보 시절 했던 해명은 네. 그냥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예,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예. 사실 관계들이 모두 드러난 상황이죠. 예. 그 재판 과정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예. 다 드러난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예. 검찰이에요. 음. 지금 뉴스타파가 3년 10개월을 써오는 동안만이라도 예.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더라면 네. 아니 언론도 밝혀내는 이런 사실관계 네. 검찰이 못했을까요? 검찰은 왜 기소도 안 하고 네.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최소한 서면 조사라도 했어야 됐던 거 아니냐라는 게 예. 홍준표 시장의 주장인데 네. 왜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은 제가 이제 쭉 검찰의 사건 기록도 좀 입수해서 보고 하니까 되게 고민이 많았구나 이 사람들이. 검찰은 예. 번뇌하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한 게 윤석열 총장이 물러난 이후잖아요. 네. 2021년 3월 정도부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대선이 지금 2022년 3월이고 네. 윤석열 총장은 아주 유력한 후보죠. 예, 예. 야,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근데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박빙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랬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양쪽 다 보험을 들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때는 네. 신속하게 수사해서 예. 이걸 사법 처리할 수 있도록 예. 뭔가 이제 사전 조사, 기초 조사를 해놔야 되는 예. 거고 예. 또 그런데 또 너무 많이 진도를 나가면 예.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돼버리면 그럼 이거를 어떡할 거야. 예. 퇴각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수사 기록을 보면 아.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 포지션까지 딱 만들어 놓고 네. 결과를 본 것처럼 저는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때문에 예컨대 이재명 후보가 됐을 경우, 예.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됐을 경우 네.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네. 적당한 수준에서 수사를 해놓고 네. 거기서 뭉개고 있는 거군요. 정무적 판단을 하느라. 저는 그렇게 검찰이 정치 봤습니다. 집단입니까? 원칙대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 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맨날 나오면 뭐 네. 수사에 정치는 없다. 아유,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네, 물론 그 검찰 집단 안에서도 네. 있겠죠. 갈등과 이견들이 있겠죠. 이를테면 뭐 평검사라든지 뭐 이런 검사들은 수사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갈등들이 있겠지만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예. 그 김건희 여사가 예. 이번 특별 검사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심리 예. 상태가 매우 안 좋을 것이다. 그렇겠죠. 라는 예측. 예.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예. 사실은 패닉일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자면 나는 주가 조작 인지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작전 세력하고 공범이라고 말하는 거는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계좌 활용은 당한 것일 뿐이다. 뭐 어떻게 계좌가 동원된 것만으로 처벌을 네. 하려고 하느냐. 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수사에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총선 앞두고 이렇게 대통령 부인을 특검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계좌가 동원되었을 뿐이다. 계좌 활용을 당했을 뿐이다. 네. 라는 뭐 이게 대통령실의 공식 워딩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제 기사를 네. 썼지만 저희가 이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의 녹취록 몇 개를 공개를 했거든요. 네. 어떤 식이냐면요. 우선 이제 1차 작전 때부터 말씀을 네, 드리면요. 네. 1차 화면이 작전 나가고 때. 있습니다. 네네. 예, 예. 아, 요거는 2차 작전 때 건데 네. 2차 작전 때부터 말씀드릴게요. 네네. 2차 작전은 이제 법원에서 네. 이제 법원에서는 1차 작전과 2차 작전은 다른 범행이라고 보고 네. 1차 작전은 요거는 공소시효가 도과됐다, 만료됐다. 네, 그래서 네. 유무죄 판단을 않겠다. 아. 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1차 작전은 아예 유무죄 판단을 못 받은 거예요. 예, 예. 2차 작전에 대해서는 예. 판단을 하고 이건 유죄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이루어진 네. 몇몇 거래들을 콕 예. 찍어가지고 판결문에 쓰면서 예. 이건 유죄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의 계좌는 주가 조작에 활용된 계좌가 맞다라고 네. 얘기를 이제 판결문에 적어놨단 말이에요. 네. 다만 예. 그 거래를 누가 했는지는 확실치 않다라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네. 거래를 누가 했는지는 확실히 예. 않다. 그런데 2심 재판 과정에서 저런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거군요. 거예요. 아, 직접 등장하죠. 네. 예. 자, 이거는 11월 1일자 2010년 11월 1일자 녹취록 같은데 네. 자, 증권사 직원이 전화를 걸어서 이 김건희 여사의 담당 직원은 따로 있어요. 네. 다른 김모 이제 직원인데 네. 이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마 예. 그날 하필 그 사람이 뭐 휴가를 갔던가 했나 봐요. 예. 그래서 전화하자마자 이제 김건희 고객님 되시죠? 하고 이제 네. 통성명을 하고 예, 예. 저는 누굽니다. 대신증권 목동주는 누굽니다. 라고 하고 바로 본론으로 가서 네. 네, 방금 도이치모터스 8만 주 예. 다 매도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아니 제 주식을 팔았다고요? 예. 그래야 되는데. 또 아니고 예. 예. 몰랐다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끝나. 당연하다는 듯이. 예. 그러니까 이전에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알고 있었던 있었던 거죠. 내 주식 8만 주를 팔아달라. 근데 저 8만 주가 어떤 8만 주냐면 예. 주가 조작 세력들이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나서 7초 만에 나온 매도 물량으로 나온 8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7초 만에. 예. 그것도 정확하게 가격을 맞춰서 매도. 3,300원에 8만 주 매도 때리라고 해. 예.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딱 팔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는 누가 했는지 몰랐다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 나온 저 녹취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증권사 직원에게 지시를 했거나 네. 최소한 알고 있었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법원이 유죄로 인정했으나 다만 행위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했던 그 거래를 김건희 여사 직접 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이 네. 기소가 안 됐으니까 이 유죄를 안 받은 거지. 네. 김건희 여사가 한 행위는 유죄다. 이건 이제 확실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런 녹취가 또 있다는 거죠. 또 이 전에 것도 10월 그 전에 거는 어떤 건지 보여주시죠. 28일 것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저렇게 알고 행위에 네. 직접 참여한 예. 그런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에서는 여전히 몰랐다. 아예 말을 안 하죠, 이제. 근데 지금은 아예 말을 안 해요. 언급조차 하지 않죠. 예. 숨어버린 상황이 예.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런 보도를 계속 내놔도 예. 그냥 이제 마치 없는 일인 것처럼 그 왜 어떤 초식 동물이 네. 그 초원에서 육식 동물이 다가오면 네. 도망가다가 이제 잡힐 것 같으면 그 모래구덩이에 머리를 쳐박고 그냥 현실을 외면한다면서요. 예. 대통령실의 모습이 꼭 지금 지금 딱 그런 그런 모습이다. 모습이에요. 예, 이 근데 참- 명확한 증거에 대해서 네. 아무 답변을 안 하고 무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예. 저렇게까지 등장하는 예.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실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아닌 예. 척하고 있거나 뭐 예. 오히려 모래 바닥에 머리를 이렇게 네. 박고 예. 아몰랑 뭐 거의 이제 그런 그런 수준으로 거죠. 예, 그런 이게 거죠. 나오고 예. 있는 이런 건데 예. 저는 특이한 점 하나가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단계도 마찬가지지만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막 발각이 아까 네. 이제 그 기자들이 재판에 네. 참여해서 재판 취재를 하고도 보도를 안 한다고 하는데 심 기자님 재판에 네. 갔다 와서 따박따박 다 보도하셨잖아요. 예.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난 새로운 사실들이 많죠. 재판부가 오히려 검찰을 다그치고.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2010년 1차 작전에서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저희가 보도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특검이 패스트트랙을 올라가는데 결정적인 보도가 됐던 것도 네. 재판에서 나오는 사실관계인데요. 네. 그건 이제 1차 작전 때의 녹취록인데 1차 작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는 이거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1차 작전 때도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 통화를 하면서 얼마에 팔겠습니다. 얼마에 몇만 주 사겠습니다. 이런 거 김건희 여사한테 다 보고하고 예.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이제 보도한 것들은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처음에 10억 원만 여기 쓰기로 했거든요. 네. 처음에 10억만. 약속을 예, 했을 예, 때 내 계좌랑 10억을 빌려줄 테니 해봐라. 예. 근데 막 사다 보니까 예. 1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증권사 직원이 이거 10억 넘어가는데 괜찮겠어요? 예, 예. 라고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예, 걸어요. 예. 근데 김건희 여사가 더 사세요. 그분이 원하시면 더 사세요. 그분이 원하면 그분이 이제 주가 조작 선수죠. 이 선수. 그리고 그분이 이거는 내일 뭐 빨리 팔아준다고 했어요. 라고 한 거예요. 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 증권사 직원이 그 말 듣고 그래요? 저는 못 들은 얘기인데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단 예, 말이에요. 예. 이 말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랑 예. 저희 주가 조작 선수가 예. 직접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네. 주가 조작 선수가 여사님 뭐 10억 넘어가는데 걱정 마시고 더 사세요. 예. 요 넘어간 제가 부분은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내일 이런- 팔아드릴게요. 예, 예. 그렇게 다음 날이 되잖아요. 예. 실제로 팔아주거든요. 예. 그 물량을 누가 사냐? 예. 주가 조작 선수가 운영하던 다른 계좌에서 사요. 이거 통정 매매죠. 그렇죠. 예. 그럼 통정 매매를 전날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선수가 네. 서로 상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하나 있고 예. 또 2010년 1월 29일에 녹취인데 이때는 증권사 직원 이런 말을 합니다. 여사님 저 그때 이사님이라 그랬나 교수님이라 그랬나 하여튼 이사님 지금 주가가 막 밀리고 있어요. 네. 2,500원까지 막 밀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물량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밀린다. 네. 이 말은 이제 주식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매도 물량이 이제 쌓여 있잖아요. 네. 매도 물량이 조금만 쌓여 있어도 매수 물량이 없으면 주가가 밀리는 거거든요. 물량이 얼마 안 되는데 밀리고 있다. 우리가 이거를 2,650원까지 한번 좀 보태자. 네. 보태서 사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밀리니까 밀리는데 우리가 조금만 사면 다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겠습니다. 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네. 사요. 네. 그래서 그날 주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 사람을 증권사 직원을 검찰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를 하면서 이걸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녹취록을. 이봐요. 당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 당신이 주가 조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녹취록을 보면서 예. 아무 말도 못해요. 뭐 그렇게 돼 있네요. 뭐 그렇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다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근데요. 제가 먼저 사자고 한 적은 없고요. 어머. 김건희 여사가 예. 먼저 가격과 수량을 정해줘서 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같다. 물론 10년 전이니까 예, 10년 전 10년 일이고 전이라서. 자기도 일단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 또 김건희 여사한테 완전히 책임을 미룰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도 인정한 주가 조작성 거래고 네. 그렇죠. 본인도 인정한 주가 조작성 거래고 네. 본인은 이거 김건희 여사가 시킨 거다, 시킨 것 같다 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수사는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이 사람도 기소가 안 됐고. 아, 진짜 네. 저는 사실 주식 뭐 거래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은 모르지만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는 분명히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선수 네. 간의 모종의 이제 뭐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미략이라고 해야 네.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약속이 있었기 네. 때문에 이런 판이 가능했다라고 그렇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게 확인이 되면 네. 당연히 기소를 하든지 네.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좀 더 추가 확인할 게 있으면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예. 점이 검사들이 막 폭로를 하잖아요. 재판정에서 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검사가 오히려 막 사건 관계인처럼 막 통보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뒤에 바로 또 인사 조치가 나서 이 검사들이 사라져요. 예. 네. 그러니까 검사 중에 이제 해외 파견 간 건 한 사람이고 네. 다른 검사들은 물론 다 이제 지방 발령이 나 있긴 하지만 계속 이 재판에는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검사들이 다 날라갔다는 건 아니고 한 사람 정도는 이제 나간 상태고. 근데 이제 검사들 입장은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그 아무리 이 사람 이 검사들이 그렇게 연차 오래된 검사들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기껏해야 부부장 검사 제일 높은 사람이 나머지 이제 평검사들이고 막 이렇거든요. 네. 이 검사들이 이 사건에서는 네. 권오수 회장을 필두로 한 이게 주가 조작 세력 이 사람들을 유죄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어쨌든 기소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거 유죄를 받아내야만 자신들의 소임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신경은 쓰겠지만 이 사람들을 유죄로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라면 네. 그것이 김건희와 관련된 것이든 뭐든 간에 일단은 제시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도 적당한 선에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 화면에서 네, 보신 네. 대신증권 녹취록 있잖아요. 이거는 검사들이 조사해놓고 네. 재판부에 제출을 안 했어요. 어머. 왜요? 모르죠. 그래서 이제 말이 됩니까? 재판부가 네. 모르겠다고 한 거예요. 누가 한 건지. 세상에. 근데 그거를 이제 2심 재판에 와서 네. 오히려 권우수 쪽 변호인들이 예. 아니 너네 검찰 말이야 그럼 그- 다른 증권사 직원과의 녹취록은 제시했는데 세상에. 왜 이거는 안 해? 왜 이건 안 해? 예. 우리 줘. 예. 그래서 받아낸 거예요. 검찰한테서.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권오수 회장이나 다른 주가 조작범들을 유죄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지만 네. 또 그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제 수위 조절은 하고 있다. 아. 뭐 이렇게 저는 지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공권력 아닙니까? 네, 근데 한 개인의 어떤 범죄의 의혹,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 네,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면서 막 그렇죠. 방어를 해줘야 됩니까? 아니 예컨대 네. 우리 시민부 기자가 무슨 네. 잘못이 있어서 네. 경찰서에 갔을 때 이렇게 봐줍니까? 네? 시장에서 야채 네. 파는 아주머니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예. 봐줍니까? 우리 그렇죠. 검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그럼요. 예, 예, 이 김건희 여사라는 어떤 그 그 시절에는 검찰총장 예, 부인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그렇죠. 예. 이 검찰총장의 부인이자 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의 부인인 네, 거죠. 부인에 예. 대한 이 예.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검찰이 협력하고 이래서 특검이 필요한 이런 건데.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뭐 의혹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명품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철저하게 이제 감추면 없는 일이 된다고 믿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취재를 통해서 그 용화대 이른바 용산에 계신 분들이나 네. 계셨던 분들 얘기를 듣는데 예. 정말 그
볼드모트처럼 네. 대통령 앞에서 언급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대통령 앞에서 네. 언급을 할 수 없는 존재가 김건희 여사예요? 김건희.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건희라는 이름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뭐냐면 네.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중에 여론 동향을 파악을 네,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아 요새 지지율이 안 좋은데 안 좋은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들입니다. 네. 라고 이제 여러 그 요인들을 나열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틀림없이 김건희 여사에 관한 것이겠죠. 네. 그런 보고서를 이제 들고 가면 대통령이 네. 이렇게 읽다가 네. 그 부분 그 대목에서 예. 보고서를 확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에? 보고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보고서를 집어 던진다고요? 네. 보고하러 들어갔는데 네. 어머나 이렇게 무례한 경우가 그리고 너 누가 이런 거 하라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번 그 일을 당하고 나면 두 번? 다시는 올리지 않죠. 김건희 여사를 할 수가 없는 아 욕먹을 짓을 거죠.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최근의 일이 아니고 네. 정권 초반에 이제 있었던 일을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 당연히 집어 던진다는 얘기는 전 또 처음 듣네. 예, 당연히 누구도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할 수 없는 거죠. 볼드모트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거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고 할 수 없으니까 네. 지금 모든 것이 국민의힘도 네. 그렇고 한동훈 이제 위원장인가요?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네. 그 절대적인 영역만큼은 건드릴 수 없는 게 되어버린 거죠. 완전히 성역이 예. 돼버린 거예요. 성역이 돼버린. 대한민국에서 성역. 네. 예, 김건희 여사 그 이름을 말하면 네. 안 된다. 이게 왕조 시대도 아니고 이게 참. 말이 됩니까? 아, 네. 그래서 어제 저기 이준석 대표가 측천무 얘기했나? 아, 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사실 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질문을 좀 네. 드려볼게요. 네, 네, 반대 네. 입장에서. 네. 아니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네. 장관이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다. 네. 검찰총장이 윤석열이라 하더라도 네. 이 수사에 의지가 있었다면 네. 지휘권을 발동해서 네. 수사시켜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네. 그때 못 해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런 수사를 하냐. 그것도 선거 앞두고.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입버릇처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뭐 20개월을 수사했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있는 동안은 수사가 전혀 안 됐어요. 윤석열 총장이 있는 동안 물론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박탈하고 그 윤석열 총장의 처가와 관련된 몇몇 사건에 대해서 네. 수사 착수를 시켰죠. 예. 당시에 제가 그 수사팀에 있던 검사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네. 수사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전혀 못했어요. 왜 못했답니까? 뭐 그냥 이제 저한테 이제 그때 전화도 오고 했는데 네. 그럴 때 달라고 하는 저한테 이제 협조를 요청하는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할 만큼 하겠다라는 정도의 스탠스였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쭉 시간이 지난 거예요. 네. 윤석열 총장이 이제 옷 벗은 게 2021년 3월이잖아요. 네. 21년 3월에 옷 벗고 나서는 이제 저는 수사가 이제 그때 시작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때 21년 3월 이후에야 제대로 수사를 예예예 제대로 된 수사가 예. 그 전에는 아마 이제 그 기초적인 자료들 한국거래소 예. 자료들 받고 뭐 이런 것들을 했을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몇 달 수사해서 21년 가을쯤에 네. 여름 가을쯤에 네. 그 주가 조작 세력들 압수수색하고 체포하고 신병 확보하고 이랬던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인 수사 기간은 한 8, 9개월 정도? 아. 8, 9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는 예. 게 일단 이거는 바로 잡아야 할 부분 아, 그러네요. 사실관계를 바로 인 것 같고요. 예. 그럼 그 8, 9개월 동안 윤석열 총장 예, 시절에는 예. 이체의 수사를 거의 안 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적합한지 네. 모르겠지만 감히 엄두를 못 냈던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수사했던 검사들 예. 만났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고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렇게 보고서 집어던지는 식인가요? 그러면? 건초를 모아놓기만 한 거죠. 예, 건초를 모아놓기만 하고. 이 안에서 이제 뭘 찾아야 되는데 예. 일단은 모아놔. 일단 이 정도 한 거죠. 이 정도 한 거죠. 예. 어쨌든 참. 그리고 그 8, 9개월 동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때는 윤석열 총장은 이미 이제 정치인 네. 유력한 대권 후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검찰은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네. 탈탈 털었는데 안 나온 거 아니냐라는 말은 네. 사실과 다르다. 예, 사실과 다른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다들 방송 출연해서 국민의힘 소위 패널들 네. 뭐 주장하는 바가 이런 내용인데 네. 보수 언론들도 꽁꽁 감추고 제대로 보도를 안 하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다. 네. 신인부 기자님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 어쨌든 대통령은 거부권 네. 행사를 할 게 뻔해 보이고 네. 제가 오늘 아침 나온 보도 가운데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네. 당론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네. 당론으로 거부권, 그러니까 당론으로 이 예컨대 제2요구가 왔을 때 네.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다. 만약에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는데 반대에 어긋나면 공천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한동훈 네. 장관을 내려보냈을까요? 아니 근데 저는 이분들도 정치인이잖아요. 네. 정당이라는 것은 네, 어쨌든 그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네, 권력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민심을 거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년에 한 번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네. 이 정치인한 정당이라는 게 그렇죠. 적어도 4년에 한 번은 민심과 동조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의 민심은 뭐 제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 한 60% 후반에서 70%까지 그렇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라는 게 이 민심이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은 정치인이 아닌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네, 이 용산 권력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4년에 한 번 있는 네. 이 민심과 동조하는 기회를 예, 포기하는 것인가?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네. 라는 생각은 정말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정치가 맞나? 그러니까요. 이제 국민을 네. 바라보고, 네. 그러니까 표를 구걸할 때는 네. 막 그냥 네. 국민이 왕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 표 받고 국회에 딱 들어가면 네. 그때부터는 권력에 아첨하고 충성하는 네. 대통령밖에 안 보이고 대통령한테 네. 잘 보이는 방식. 얼마나 우리가 웃기는 코미디 같은 장면을 많이 봤습니까? 근데 지금 표를 받아야 되는 시점인데도 그러니까 그런데 예. 이렇게 반대로 딱 묶어 반대 당론하고 여기서 반대하면 네. 니네들 다 공천 안 줘.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여기다가 이제 캐비넷 그런가요? 그럴까요? 네, 캐비넷 열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무속의 힘인가? 잘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 인연 무속의 걸어놓고 힘. 찌르나? 예.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이 예. 많아요. 저도 네. 하면 절대로 제가 이제 뭐 여러 방송 출연해서 네. 막 이제 취재한 내용을 얘기하면 끝나고 나면 상대방 패널이 항상 저한테 얘기해요. 장 기자님 딴 사람 얘기는 다 해도 되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는 절대 언급하지 마세요. 큰일 나. 정치인들이 예, 예.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자가 취재하면 취재한 대로 얘기하는 거지라고 하면 이거 장 기자님 예.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 진심으로. 기자님, 네. 보호하려고. 아니, 김건희 여사 절대 언급하면 안 돼요. 자꾸 김건희 여사 얘기를 저희가 하니까 네. 이렇게 됐잖아요. 정말 네. 압수수색도 4번 당하고 저희가 4번 당했어요. 아니요 기자들 3명 세상에. 당했죠. 기자 2명의 대표 그 사무실까지 당했으니까 근데 압수수색 당하는 언론이 네. 너무 많아요. 천공 보도해가지고 뉴스토마토 당했죠. 예. 그다음에 얼마 전에 뉴스버스.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예. 근데 거기는 언론 노조도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좀 같이 연대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예. 끝으로 이거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특검 이제 시작이 되면 예. 꼭 검찰과 다르게 이것만은 아. 규명되어야 한다.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지금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시작 시점을 2009년 12월 23일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주가 조작의 동기는 그보다 훨씬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요. 아하. 20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보도했지만 2009년 7월에 김건희 여사가 3건의 통정 매매를 합니다. 네. 이거는 근데 검찰이 정해놓은 사건 시작점보다 앞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냥 기소 자체가 안 된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1심 법원이 1차 작전은 지금 공소시효 지났다고 버렸잖아요. 네.
2차 작전만 갖고 판단한 거잖아요. 저희가 이걸 영차 작전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영차 작전. 2009년 12월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예. 이 사건까지 만약에 특검이 그 수사를 해서 그 뭔가 밝혀낸다면 네. 이 영차 작전부터 2차 작전까지가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1심 법원이 벌였던 1차 작전까지도 예. 다시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돼요. 2009년 초부터 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시점부터 네. 권우수 회장이라는 사람이 주가 조작의 범행 의도를 갖고 네. 이거를 일관되게 해왔다라는 점이 만약 입증이 된다면 예. 이 2009년 초부터 있었던 모든 일들이 예. 다 포괄 일죄로 묶일 수가 있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이제 공소시효 도과라는 이유로 예. 법적 판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되어버린 이 예. 일련의 불법적인 과정들 예. 이 모든 것들이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만약 특검이 이렇게 수사를 해야 한다면 되겠네요. 예. 영차 작전 시기에 주목을 하고 이때부터 이어져 온 것들을 추적을 해야 된다.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예. 굉장히 2008년부터 이게 영차 작전이 시작됐다고 예. 보면 도대체 몇 년을 한 겁니까? 예. 이게 그렇게 예. 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었고 예. 권력자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예. 완전히 꽁꽁 숨어서 이런 범법행위 혹은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예. 무탈하게 맞습니다. 예, 그 직을 유지하고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본인이 후보 시절에 네. 영부인 역할 안 하겠다, 맞아요. 조용한 아내 역할만 네. 하겠다라고 했으나 지난 1년 6개월간 저희들이 봐온 그분의 예. 역할은 예. 완벽한 대통령 부인, 영부인의 역할 그 이상이죠, 사실은. 그 이상이고 네. 그 명품백 받는 장면을 네. 보면 주어가 나잖아요. 맞아요. 내가 직권해 보니까 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요. 참 네.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게 저희가 예. 2014년부터 시작된 박근혜 예. 정부 시절의 국정농단 사태 예. 거의 닮아 있지 않아요? 저는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일들이 더 증언들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인사청탁 같은 게 있었다면 네. 그런 것들도 드러날 시간이 오겠죠. 아마도. 예. 그러니까요. 네. 뉴스타파 그런 것도 보도할 거죠. 그럼요. 예. 많은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타파에도 많은 제보 주시고 저희 네. 편의점에도 많은 제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민보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런 댓글들 많이 네. 올라와 있습니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언론이고 탐사보도 매체고 저는 탐사보도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정파적으로 이제 민주당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취재를 하거나 보도를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사건과 제가 연이 닿아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된 이상 그냥 끝까지 간다는 것이지. 물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네. 특검도 좋고 뭐든 좋고 그런 것들에 제가 반대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정치적인 유불리, 정파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이 사건의 진실, 네. 그 권력자의 아내가 과연 이런 일을 해도 되는가 그리고 그 일이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묻혀도 되는가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는 취재와 보도를 하는 거다. 네. 그 말씀을 저희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아니 기자가 어느 정치 집단의 유불리에 따라서 네. 복무하면 그게 기자입니까? 예. 예, 그건 기자가 아니죠. 예. 그리고 저도 사실은 종종 그런 막 댓글에서 지적들을 받긴 하는데 네. 그냥 그분의 의견인 것으로 네. 존중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리영희 선생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예. 것은 진실입니다. 예, 진실. 누구에게 어떤 정치인에게 어떤 특정 정치 집단의 유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진실. 그 진실을 파헤치는 노력을 오늘도 뉴스타파는 하고 있다. 예, 많은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신 기자님 인기 엄청 많으시네요. 아, 그런가요? 예, 댓글이 나중에 감사합니다. 캡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